복만대. 김성수의 영화 본가. 매주 목요일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코너 이름 영화봉가. 이 코너 함께할 두 분입니다. 복만대 영화감독 김성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복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떠났을 때 정청래 전 의원이 이 코너를 함께 했었는데 복만대 감독이 상당히 껄끄러워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유언비어를 함부로 날 줄 알면. 네. 저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생방송의 매력도 느꼈고요. 생방송의 매력은. 네네.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하실 얘기를 다 못 하시고 가는 바람에. 정청래 의원이 자기도 뭐 영화배우 출신이다.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았나? 뻔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배우 출신이었고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가가 이제 거의 한 전체 시간의 반 정도 가까이 다 갔죠. 하시고 가셨죠. 그 얘기로. 예, 저의 실수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영화 이야기 하는데요. 일단 청취자 선물 준비했습니다. 모두 3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씩 총 6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3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늘 복만대 감독이 먼저 영화를 소개해줬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김성수 평론가의 추천 영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예, 저는 항상 이제 신작 영화들, 네. 그것도 이제 한국 영화 신작들을 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PMC 더 벙커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하정우 주연이죠? 예, 그리고 제가 더 테러 라이브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그 감독님이 또 하정우랑 다시 만났다고 해서 다시 호흡을 맞춘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예고편만으로도 그 관객들을 흥분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예고편도 굉장히 독특했죠. 정말 한국 영화에 이렇게 이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액션들이 이제 언제 그것도 전쟁 액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네. 전쟁 액션이 나온 게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서 예고편만 봐서는 정말 이제 가서 꼭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가서 봤는데 봤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스케일이 뭐 장렬하는 그런 액션은 아니었지만 아, 벌써 개봉했나요? 예, 개봉해서 지금 보고 왔죠. 예. 영화를 안 보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고편은 예고편일 뿐이죠. 맞습니다. 너무 그 예고편 하나로 영화 전체를 또 재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요새 영화를 극장에서 못 보고 IPTV로밖에 못 봐요. 시간이 네. 없어서.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어요. IPTV로 보셔도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극장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데. 또 스크린은 또 큰 거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영화는 스크린에서 만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사운드도 이제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이제 영화관에서 그 엄청난 돌비 사운드로 이렇게 특히나 전쟁 액션 같은 걸 보면 네. 가슴이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좀 아무리 이렇게 그렇죠. 사운드 바 놓고 이렇게 예, 하더라도 예, 예. 좀 내키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런 예. 느낌이 안 살아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다 극장에서 본 영화들. 아, 그렇네요. 네네. 예, 예. 자, 이 PMC 더 벙커란 영화는 이제 PMC라고 하는 그런 그 민간 군사 회사들이 각 용병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마구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또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배경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북핵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곤두박질 치는 상황. 그래서 보는 내내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게 그때까지도 저 따위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남북 관계가 예, 남북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서 그 급격히 가까워지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때까지도 북은 핵을 전혀 폐기하지 않고 그게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예,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북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막 이래요.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재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니까 이상한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를 납치해서 일종의 북한을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용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미국이 직접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 용병을 샀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용병의 팀장이 하중. 아하. 에이헵이라고 하는 그 코드명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부인은 그날 출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적 장치가 원래 그렇죠. 예. 네. 출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납치를 하는 그런 짓을.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그냥 철수하려고 그러다가 눈앞에 최고 지도자가 엄청난 현상금을 걸린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예. 이제 한마디로 돈에 이렇게 확 돌아서 이제, 무리한 작전을 진행하게 되고 그 무리한 작전은 이미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선거 총책이 이제 예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 이 작전을 수행해서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거기에 예기치 못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굉장히 독특한 화면의 구성이 한국 영화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시도여서 반가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가 아니고 게임 같았다 이렇게 평도하던데? 바로 그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형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내요. 이게 곤지암이 그랬었잖아요. 네. 곤지암이 딱 보면은 이제 막 머리에 이렇게 카메라 그렇죠. 직접 들고 네. 다니고 직접 그 배우들이 다 찍으면서 자기들의 연기를 자기들이 찍으면서 이렇게 독특한 공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도 역시 실제로 이런 무기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막 공처럼 막 굴러가면서 일거수일투족들을 갖다 딱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예. 미니 카메라. 이 미니 카메라 설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장면을 만들어내고 박진감이 넘치죠. 2024년도니까. 아, 예. 네, 그때 되면 그 그래서 이상으로 1인칭 밀리터리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착각을 있다. 고스란히 받게 합니다. 본 감독님도 영화 보셨죠?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러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시려고? 자, 이 팟빵 앱으로 마포대로님께서 이성균 씨 발음이 너무 안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지적을 해줬거든요. 아, 맞아요. 맞습니까? 저희 이왕이면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감독님한테 왜 여쭤보려면 요즘 한국 영화 보면 자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개선해야 될 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영화는요, 자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영어를 씁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영화인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개봉하면은. 이성균 씨 예. 나름 이제 특유의 보이스가 있잖아요. 배우마다 이제 그 성대모사를 따라하는 개그맨이 있을 정도로 개성 있는 목소리들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 보이스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강렬하게 들려야 될 것들은 임팩트 있게 들려줘야 되는데 갖고 있는 특유의 보이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잠시만요. 예. 예전에 베를린에서 이경영 씨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 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영화에서는 잘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극장의 사운드나 시스템에 또 따라서 아니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영화를 찍을 때 녹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려고 예, 해요. 그게 뭐냐면 이성균 씨가 지금 북한 의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굉장히 고생일 텐데 거기다가 그 북한 사투리의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그 뭔가 그 자기 개성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 필히 발음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다는. 일단은 이성균 씨의 잘못만은 아니고 그 어떤 그 캐릭터에서부터 오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러 편집실에서도 좋은 오디오를 놔두고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잘
안 들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믹싱룸에서 예. 분명히 이제 엔지니어 기사님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예. 극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마 극장마다의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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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쪽에서는 악플이 많이 쏟아진다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일정한 스토리를 즐기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보시고 나서 좀 악플을 좀 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참 따라하기 힘들구나. 나도 이미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의 예. 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서치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굉장히 안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재밌는데 그 왜 이렇게 모니터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익숙하지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을 느꼈거든요. 그 비슷해요. 새로운 실험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영화를 어디까지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기존의 영화적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영화적 현실을 조금 인지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도 봐야 되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영화 초반부에는 너무 어지러운 화면 구성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되게 맞아요. 힘들어했었지만 예. 결국에는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뭐 영화를 뭐 50대 이상을 주력으로 보고 혹은 뭐 10대들한테 맞추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화를 볼 때에도 앉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중간 자리인지 맨 앞 자리인지 아이맥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선택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우 씨 연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뭐 판단하나요? 예. 하정우 씨 연기 위험한데. 굉장히 평론가 좋았죠. 아닙니까? 평론가. 영화 저는 평론가. 하정우 씨의 판단해야죠. 연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영어 발음은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좀 능숙하진 않더라.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서 꽤 오랜 시간을 용병으로 지낸 사람 치고는 그렇게 썩 훌륭한 그런 발음들은 아니었는데 그게 친숙해서 좋았다는. 오히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복만대 감독의 추천 영화 보기 전에 일단 세 분 중에 한 분 선정해 드리죠. 문자 1472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관 가본 적이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직장, 집 이렇게만 다녀서인지 요즘에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지도 모릅니다. 순간 다이얼을 돌려보니 이 코너네요.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1472님 선정됐습니다. 샵 0945로 다시 한번 인적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만대 감독님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집에서 다시 보는 영화. 예. 물론 이제 방금 그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바빠서 또 혹은 영화를 골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놓쳤던 영화 중에 괜찮은 영화, 집에서 다시 봐도 좋을 영화, 가족 영화 또 가져왔습니다. 가족 영화? 예. 예. 그 미스 리틀 선샤인인데요. 원래 제목은 리틀 미스 선샤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미스 코리아처럼 앞에 미스가 왠지 붙어야 되는 그 느낌처럼이었는지 예. 미스 리틀 선샤인으로 예. 만들어 놓은 가족 영화인데 예.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이 되게 독특합니다. 예.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그래서 영화적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엄청난 클로즈업을 통해서 눈이 보이죠. 예. 근데 그 소녀의 눈이 너무나 예쁩니다. 영롱하고. 그래서 뭘 저렇게 호기심 있게 보나 하는데 미인대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인대회를 보면서 따라하는 마치 지금 우리 딸처럼 어떤 틱톡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따라하는 모습처럼 일관된 표현을 갖고 있는 이 올리브 사실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 좀 아닌가 싶은데 이 딸의 이야기로 사실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야기. 네. 어느 날 갑자기 2등으로 전락됐던 이 올리브가 미인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인대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 거기는 캘리포니아인데 우리가 사는 곳은 엘버커키야. 너무 멀지 않아? 비행기 타고 가자. 야, 비행기 값이 어딨니? 우리가 지금. 빨리 그냥 없던 걸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자 해서 그래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가족이 너무 많은데 한 차로 될까? 결국에는 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집에 구성원이 참 좋은 게
할아버지가 계셔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되게 독특한 할아버지. 굉장히 독특하죠. 마약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늘 마약에 쩔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시는 분인데 자기 생각만큼은 또 분명합니다. 요양원에 있다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골칫덩어리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만큼은 또 굉장히 존중받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십니다만 자기 개발 9단계, 이 9단계 이론을 굉장히 설파하고 다니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못 나가는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엄마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어느 집에나 보면 다 엄마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집에도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로 나옵니다. 네. 요 아들이 또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드웨인이라고 하는 드웨인의 이 친구는 니체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책만 읽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나오긴 합니다만 벙어리는 아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 예. 이런 자기만의 소신을 갖고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딸이 있는 거고요. 올리브라고 하는 딸이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보통은 엄마의 여동생이 그 집에 살기는 힘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엄마의 여동생이 그 집에 삽니다.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죠. 이 외삼촌이 사실은 좀 사랑하는 동성 애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애인이 변심하는 바람에 굉장히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 집의 한 구성원이 됐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그래 캘리포니아 대로 우리는 가보자. 그러면서 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차 안에서 로드무비식으로 이야기가 그렇죠. 펼쳐집니다만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한 차로 그러면 버스 같은 미니버스 같은 미니버스죠. 미니버스예요. 그 미니버스를 타고 딸의 미인대 출전을 위해서 마약 중독자 할아버지, 파산 위기 아버지, 정상적인 엄마, 말 없는 아들, 동성애 삼촌 이렇게 6명이 떠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면 떠나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 사고 에피소드가 중심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낡은 미니버스가 나오는데 이미 폐차를 했어야 될 미니버스인데 사실 놓고 보면 이 집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집안을 대신한 미니버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알레고리예요. 네. 예. 시동을 걸 때마다 시동이 안 걸리니까 뒤에서 밀기 시작하고 또 밀어서 한 명씩 타기 시작하는데 올라타는 순서도 제각각입니다만 결국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좀 재미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할아버지의 죽음이 먼저 앞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했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코믹적으로 또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예. 어쨌든 사실은 요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많이 해체되고 위기 상황에서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집안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가족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에 대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돈을 적게 넣어서 만든 저예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예산 영화는 아니죠.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던 영화치고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간 케이스로 좀 들어갔어요? 봐지는데. 근데 그 어쨌든 이 뭐 각본도 좋고 해서 흥행은 나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관객은 굉장히 적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흥행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족 영화를 그렇게 잘 보지를 않다. 그러니까 가족 영화를요?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그 사실은 외국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시대가 좀 지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흥행에 성공하는 외국 영화라고 하면 엄청난 스케일의 뭐 영웅 나오는 그런 무비 그런 것들이 좀 성공하는 거지. 예. 이 영화는 거의 다양성 영화관에 걸렸던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했던 작품이라서 개봉관도 없었을 거고. 개봉관도 몇 개 안 됐을 거고. 지금 보니까 3만 명이 안 되네요. 예. 저는 그 이거를 IPTV로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건 전부 완전 상징이다. 그 버스는 미국의 뭐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네. 존재일 수도 있지만 미국 자체일 수도 있겠구나. 고장나서 이제 낡아서 굴러가지도 않는. 근데 거기 보면은 할아버지 마약 중독자고 그러니까 각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 그런데 그 똘망똘망한 네, 그 7살짜리 여성 아비게일 브레슬린. 아이. 예. 네. 이 올리브에게 희망을 찾고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
단점이 있더라도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그래도 이 굴러갈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국의 어떤 예술쟁이들의 낙관 이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제 집에도 보면 여러 가지 펜이 필통 안에 놓여져 있고 꽂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펜이라고 부르듯이 여기 가족 구성원들도 각각이 개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올리브라고 하는 7살짜리 딸 배가 나오고 통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대에 나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알려준 댄스를 보고 경악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근데 보통 애들이 다 미인대 출신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굉장히 이쁜. 네네. 이쁜 애들이 많이 나오긴 한데. 인형처럼 이쁜 애들. 지금 이 친구는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다 나오고 삼촌까지 나와서 댄스를 같이 추는데 정말 유쾌하고 한바탕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딸이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있는 그런 미인대에 출전할 그런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얘기로.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야 우리 다 같이 가자라고 결정하는 뭐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엄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집을 탈출함으로 인해서 그 집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피 흘림은 없어도 나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가족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이 올리브만 보고 있어도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영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선을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 있네요. 실패자가 뭔지 아느냐. 진짜 실패자는 지는 게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마약 중독자 치고는 아주 멋있는 말을. 근데 엄마도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걔가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그런 설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도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뭐 과정을 즐기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철저히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얻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꿈꿨던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떠나기 전보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래서 더 행복해진 그런 가족들을 갖다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라고 했다면 흥행이 됐겠죠. 그건 그렇죠. 요즘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그 목마름이 너무 많아서 판타지는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나의 부족함을 판타지로 채웠는데 현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판타지만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요즘 영화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특히 이제 뭐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현실에 적응된 이야기 어쩌면 나보다 더 비참했거나 혹은 더 비참하지는 않았지만 더 행복했을 이야기들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의 이야기의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판타지 영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준비했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한국 영화가 글쎄 로드무비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나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없죠. 물론 이제 독립영화계에서는 조금씩 더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 피로도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더 벙커 같은 경우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로만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도 한 인간 중심으로 주연의 역할을 다 했을 때 그 주관적 느낌을 쫓아가는 영화가 더 좋은 거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데리고 로드무비를 가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예전에 조금 많이 유행했던 방식이라 지금 다시 도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요때는 한국 영화의 로드무비들이 제법 있었고 굉장히 사랑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의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런 이 로드무비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한 시나리오보다는
좀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PMC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의 그 완성도는 조금 헐겁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뭐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화면이라 또 밀도 있는 어떤 그 구성들 그러니까 뭐 이야기의 힘으로 끌고 간다기보단 뭐 감독이 연출해낸 연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더 선정하죠. 2528님. 지난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딸이랑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싶네요. 네. 2528님 선정되셨으니까요. 샵 0945로 다시 한번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일 수도 있죠. 좀 많이 웃음이 나죠. 코미디예요. 네. 저도 못 봐서. 네. 일단 틀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이 번지기 시작해요. 웃겨요. 네. 웃음꽃이 아주 피고요. 집에서 같이 보면 되게 좋을 영화입니다. 그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어떤 얘기를 했나요? 가족을 남이 안 보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본 감독님은 가족의 의미, 존재. 저는 기타노 다케시가 했던 말을 좀 반박해보고 싶은데 똑같은 말을 좀 비틀어서 얘기해보면 남이 안 보더라도 내다버리지 말아야 될 존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측면이 좀 다르긴 한데 특히 일본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혈맹에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세 명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소개했던 미스 리틀 선샤인은 가족이 더 가족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에서의 가족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 아들, 딸, 다들 이제 독립하고 이렇게 해체되는 건데 지금 이 영화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소녀까지 또 함께 한 공간에 살고 여행도 함께 떠나고 우리한테 뭐 어떤 남기는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체를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해체를 개별들이 요구를 해서 이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어떤 그 모순들 그런 모순들이 우리를 해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그 영화를 통해서 따로 사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9787님. 너무 애절한 사연들만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유 없이 주말에 시간 있을 만한 저도 한번 뽑아주세요. 뽑히면 시간 내서 영화 볼게요. 당첨되었습니다. 9787님. 자, 오늘 또 재밌는 영화 2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 본과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